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입니다. 대학에서는 리더십, 성과관리, 조직개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ATD는 올해로 19년째 발표를 해오고 있고 심사위원과 프로그램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랑 코리아 서밋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ATD 자체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ATD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조 강연 3개가 있는데요, 제너럴 세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개의 기조 강연, 그리고 에듀케이션 세션은 400개 이상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랑 관련성이 높은 부분들 몇 개 선점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4번째죠. 시사점입니다. 좋은 얘기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우리 회사랑 연결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시사점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D 아이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앤 엑스포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80여 개국, 매년 한 10,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명실공히 탤런트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참여하는 규모로도 가장 큰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20여 개국에서 400여 분의 연수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ATD에서 발표를 하시고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많은 피드백과 교류를 하시면 저희의 성장에 더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그래서 5월에 나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Recharge Your Soul, 대표님께서 방금 아름답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현업에서 느끼기로는 정신 차려라, 이제 코로나 끝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올해 9,000명 정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인터내셔널 참가자가 1,250분이나 됩니다. 77개국에서 오셨고, 가장 많은 참석자,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했는데 9,000명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신 거죠. 파란색 표시로 보이는 것들이 세션 자체, 트랙별로 세션 수 자체가 20개가 넘는 것들, 파란색으로 저희 연구팀에서 표기를 해드렸고, 나머지 이제 핑크로 뒀는데, 세션 수 자체가 중요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듀케이션이나 메저먼트 세션 보시면 한 15개밖에 안 되지만 희소 가치가 있어서, 희소 가치가 있는 거지 세션 수 자체가 중요도를 의미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20개가 넘는 세션을 갖고 있는 트랙이 8개였고요. 그 중에 탑이 리더십이어서 이 세부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인터벤션 부분하고 맞물려서 저희 오늘 디브리핑 세션 2에서 멀티캠퍼스의 신원진 전무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키워드별로 저희 3번 보이시죠? 인게이징도 리인게이징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AI 부분들. 근데 지금 AI ATD에서 소개된 수준들은 아직까지는 챗봇 정도가 많고요. 데이터가 많이 게더링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런 걸 시작한다? 소개 정도 수준의 세션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국내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가하셨던 분들이 우리 회사가 더 낫다, 내가 영어만 좀 더 했으면,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라색으로 커버를 했고요. 러닝에 대한 부분들은 파란색,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 초록색, 리더십 붉은색,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주 큰 개요로 보면 26페이지 내용이 정리된 영역이라고 보시고, 요거를, 이 내용을 저희한테 아젠다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반기 어쩔 건데, 내년에 어쩔 건데 보면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리더십은 이제는 마른 수건짜리, 리더십 갖고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올라온 것 같고, 리더십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팔로우십을 같이 잡아줘야 컨버터블 리더십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효용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전환 필요하고, 맞춤형 인재 육성, 임직원들의 웰빙에 대한 부분들 나왔습니다.
그러자니 컨버터블 리더십,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그랬는데요. 요번에 세션에서 두 가지, AI는 크게 두 가지,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하나, AI를 활용한 인터벤션, 네. 그쪽 한 그룹하고 또 한 그룹은 AI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AI 리터러시, 그거를 저희는 포괄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기존에 얘기를 했지만 AI 리터러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거 둘 다 하려면 끊임없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학습 민첩성, 네. 러닝 어질리티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에도 사실 학습 민첩성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됩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논문 주제로도 학습 민첩성 처음에 쓰게 했더니 교수님들조차도 그 변인에 대해서 생소해서 디펜스 하는데 되게 심사받는 학생들이 고민했었거든요. 학습 민첩성이 그런 만큼 개념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사실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요도는 되게 저희가 강조하는데, 회사에서 저희 HRD 프로그램 중에 학습 민첩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보셨어요? 못 봤죠. 네. 그만큼 저희가 공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입니다. 제너럴 세션으로 기조 강연 3개 보겠습니다. 개요는 그렇고요. 첫 번째 기조 강연자 매튜 맥커너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 어워드 수상한 매튜 보셨을 텐데, 뭐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요새는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좀 뭔가 글로벌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축구 클럽 정도는 하나 갖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대학에서 티칭도 하시고 책도 쓰고 계시고 데킬라 브랜드도 오프닝 하셨습니다. 넘사벽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 그 많은 영화 작품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시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 뭐 한경 컬럼이 최근에 ATD 가기 전에 썼던 건데요. 실패는 프로세스의 일환이고 그 실패가 회복 탄력성을 거칠 수 있게 연결고리를 잡아주면 우리가 꿈꾸는 목적 달성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튜가 첫날 기조 강연에서도 주신 말씀도 그겁니다. 이런 긍정성을 갖고 서바이벌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자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 기조 강연에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날 기조 강연은 다니엘 핑크가 말씀을 주셨어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라 아마 여기 소개된 책들만 해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테드 강연이 4천만 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한 분이죠. 언어학 학사기도 하고 법학 박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문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사이클을 갖고 이런 실패와 후회와 반성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후회는 두 가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뭔가를 해서 생기는 후회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생기는 후회, 두 가지거든요. 학습과 성장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해야 될 후회라면 첫 번째 걸 해야지. 그래야 교훈이라도 남고, 그래야 성장의 가능성을 단 1%일지라도 저희가 그걸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회를 통한 조직의 성장을 다니엘 핑크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를 찾아 나서자는 그 메시지하고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구성원들한테 일의 의미를 부여 넣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스스로 자가적으로 끊임없이 데일리 베이스에서 의미 부여를 쌓아갈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인재를 잡자는 게 두 번째 기조 강연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비너스 윌리엄스는 이분은 세계적인 테니스 슈퍼스타인데 지금은 기업가로도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유학할 때도 그 테니스 상을 메달을 휩쓸었는데 아직까지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난 지속 성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테니스란 스포츠 자체가 백인 남성 중심의 스포츠 문화였는데 거기서 여성으로서 흑인으로서 이 과정을 다 거치기까지 본인만이 성찰한 부분들, 마인드셋이 있었겠지요. 그 부분을 셀링 포인트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학습 민첩성을 갖추고 결국 나만의 DNA로 승부수를 띄우자라는 부분이고, 그러자면 저는 여기 이 테니스도 그런데 운동선수지만 비즈니스로 전환한 것도 너무 바람직하고, 개인 직무를 보더라도요 계속 이게 직무가 순환되면서 진화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HRD에서는 Job Enlargement 부분이 있고 Job Enrichment가 있습니다. 뭐 Job Enlargement는 예를 들면 제가 HRD 담당자인데 신입사원 교육을 하다가 임원 교육을 했어요. 그럼 Job Enlargement, 영역이 넓어지는 거고 비슷한 수준에서. 그 다음에 제가 뭐 교육과정 운영을 했었는데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럼 Job Enrichment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도 그렇고 수직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경력이 개발되고 개인이 부가가치를 더 키움으로써 조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더 확장시키면 운동선수가 이런 사업 영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긍정성, 실망감을 관리해라, 매튜.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라 하는 부분이고요. 다니엘 핑크, Y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동기유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비너스 윌리엄스, 승부에 대한 부분, 마인드셋을 잘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신뢰감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승리의 원동력이다. 기초강연 3개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에듀케이션 세션은요 400개가 넘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자료가 한 100일 정도는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세션들은 트랙별로 다운 받으셔도 좋고요. 첫 번째 뭐 오늘 한 서너 개만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코세라에서 발표를 했어요. AI Powered Learning and Development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뒤에 세션에 2부에서 저희 AI에 관련된 거 소개를 해 주실 거라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한국이 진짜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세션 장면을 제가 그냥 이렇게 스케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소개시키고 드렸 부분은 요거예요. 오프닝 들어갈 때 전통적으로 리서치 결과는 평균 임금이 낮은 직업일수록 AI로 대체되기 쉽다라고 했었어요. 2017년 연구 결과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은 평균 임금이 높은 직무일수록 AI 대치 위험성이 높아진대요. 안전지대가 없어졌어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단순한 직무부터 대체되기 쉬우니까 평균 임금이 낮은 게 먼저 대체될 확률이 높죠. 그건 기술적인 측면인데,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측면에서 보면, 경영진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을 대체하는 게 더 빠를까요? 효용성이 높을까요? 고임금부터 대체를 해야죠. 네. 안전지대가 없으니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대체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이럴 때는 어정쩡한 게 좋구나. 나의 임금 수준은 평균치에 가까운데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 가장 먼저 손을 대고 가장 파급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평균치 임금이거든. 네, 평균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AI와 관련된 거는 뭐 위기 의식으로 놓고 보면 어디라도 컴포트 존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업스킬링 of future ready. 너무 제목을 잘 잡았어요. 딜로이트에서 발표를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제목에 속아서 들어간 세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스킬링이 요구되는 이유 5가지. 기술이 빨리 변하니까,
성과에 대해서 프레셔를 받으니까 애자일 인재들 위해서 그 다음에 인재들의 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채용을 해야 돼서 업스킬링 이렇게 얘기했는데, HRD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기획하는 패러다임 전환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리더십 부분이었어요. 예, 저 왜 들어가냐면 요새 우리나라의 그 의료 쪽, 인력 쪽 이슈가 많아서 일부러 들어가 봤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HRD 쪽에서 이런 인더스트리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직군이 되게 클리어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의사 직군도 있고 간호사 직군도 있고 행정 직군도 있고 기술 직군도 있고 타겟이 명확하게 다른 직군들도 있고, 근데 술기 교육은 되게 술기가 빨리 바뀌니까 술기 교육 자체가 커리큘럼이 되게 자주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교육의 대상이 업의 속성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온더잡 트레이닝이 쉽지 않은 이런 몇 가지 배리어를 갖고 있는 교육 분야라서 오히려 여기 인터내셔널 하스피털 페더레이션에서 병원의 리더십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벤더 입장에서는 만약에 HRD를 비즈니스적으로 하시는 입장에서는 고객을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이걸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 회사는 달라요. 나와서 돌아오시면 다 그런 생각해요. 그렇지, 다 다르지,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까에 대한 이슈인데요. 사실은 필수 학습 요소는 60-70%는 테마를 잡으면 공통되실 텐데, 그 20-30%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기획하느냐, 내가 안에 내부 담당자이든 밖에서 벤더로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든지 간에 그 20-30%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모델을 만드는 것은 매우 효용성이 크다고 봅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팀워크,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5개국에서 참가해서 AI 활용에 대해서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한국, 브라질, 인도, 캐나다, 일본 5개국에서 패널들이 참석을 해서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고민되는 측면, 규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런 패널 디스커션들은 실제 막 발표를 한 사람이 70분, 90분씩 하는 건 아니지만 네트워크와 교류와 동일한 주제로 국가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평생교육에 어떻게 녹여 넣어야 되냐. AI 리터러시라고 났을 때 생애 주기별로 교육을 이제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생성형 AI 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중에서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는 혹은 우리 기업에서는 어디를 타겟팅해서 진행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잡고 가시는 게 전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일스포스의 케이스를 참고로 소개를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일터 변화죠. 일터 변화에서는 AI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술이 통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무가 재설계되든지 새로 창조되죠. 소멸된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보면 학습 민첩성을 기반으로 해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필수 학습 요소는 디지털 리터러시, 세분화하면 AI 리터러시인 거죠.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만 하면 안 돼요. 크로스 펑션 트레이닝을 받아서 여러 가지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예 리더십도 컨버터블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어야 되고, 팀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팀 자체가 다기능 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직 설계를 해줘야 비로소 유기적으로 애자일 조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HRD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주요했던 AI가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거, 생성형 AI 관련된 거, 리더십에 관련된 거,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 구체적으로 멀티캠퍼스의 신전무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